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2021년 토요일입니다. 6월 둘째 주 원유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그리고 이번 주 크루드 오일 WTI 선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현재 6월 중순까지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0불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드디어 7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7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고 그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도 WTI랑 약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WTI에 비해서 약 2불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72불 22센트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퍼센티지로 좀 크긴 한데 역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보다도 이제 재고 숫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원유, 가솔린, 디스텔 재고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원유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고를 보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금 긍정적이기보다도 그렇다고 또 부정적인 건 아니고 약간 좀 믹스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크루드 원유는 하락을 했습니다. 약 520만 배럴 하락을 했고 하지만 정제 제품인 가솔린과 디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700만 배럴, 440만 배럴이 상승을 했는데 현재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서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크게 늘어났고요. 지금 원유는 감소하고 있고 정제 제품은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스텔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약 70만 배럴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가솔린 가격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솔린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솔린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1불 2센트 정도 약 1불 정도 98전이네요. 약 1불 정도 상승을 했고 콜로노이드 파이프라인 사건, 해킹 사건이 일어난 걸로 봐서도 약 7센트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름철 가솔린 가격을 이제 봐야 되는데 현재 6월 7일로 보면 1년 전과 비해서 1불이 증가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88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요거는 리테일 가격이고 이제 홀세일 가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매 가격, 소매 가격.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무려 30불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가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미국이 셧다운을 하기 전 가격입니다. 이미 크루드 오일 가격으로만 봤으면 지금 회복하고도 그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요. 60불 초반 정도가 돼야지 이제 코비드 19 벌어지기 전에 그 가격인데 2019년 가격입니다. 지금 상승을 했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3불 30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약 1불 가량 증가를 했고 현재 2불 21센트. 여기 보시면 도매 가격도 소매 가격도 1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히링 오일 같은 경우도 1불이 증가를 했고요. 현재 레귤러 가솔린 프라이스를 보면 갤론당 현재 자가 격리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름 휴가철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2019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가 시작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하락을 했다. 또 5월 말, 6월 초에 또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폭이 있죠. 하지만 이제 계절적인 요소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재고를 보시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년 전과 비교하면 6,400만 배럴, 전주와 비교하면 520만 배럴 감소했고, 하지만 지금 정유 제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1,760만 배럴, 그다지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솔린 가격과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디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현재 2021년만 잡고 보면 현재 많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여기 박스권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TI가 배럴당 60불 중반부터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60불 후반으로 오르고 70불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솔린 가격과 WTI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지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운송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원유와 가솔린과 디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운송용 연료 증가와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표는 차트는 캠벨 숲 컴퍼니, 티커는 CPB고요. CPB.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악화로 폭락을 합니다. 주가는 하루에 6.5% 하락을 했고 현재 조금 반등했다가 지금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B&G 푸드 인코퍼레이션인데 실적이 향상이 되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캠벨 숲 컴퍼니와 그리고 동종업계의 그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같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지금 상승 중이고요. 현재 식료품 그리고 운송 그리고 무엇인가 제조하는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타개를 하고자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조만간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면 활동 중 릭스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5개가 증가했고요.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1년 전과 비해서 182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16개,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서 72개. 그리고 한 달이 늦지만 세계적으로는 55개가 증가를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55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캐나다를 봤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생산량이 1일 1,3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로
감소를 했죠. 초에. 근데 현재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200만 배럴이 지금 감소를 했긴 했지만 원유 유가가 지금 70불입니다. 한 65불이라고 쳐도 지금 활동 중 리그의 숫자가 급감을 했는데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는 셰일 컴퍼니, 에너지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고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현재 투자를 하기보다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그리고 기타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페르미안 지역과 그 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퍼미언 지역이 분지가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 1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고 퍼미언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업을. 그리고 다른 지역은 증가가 하지 않거나 2개 증가했거나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런 상황이고, 현재 미국 국내에서 활동 중인 릭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은 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시출을 덜하고 덜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WTI의 브렌트의 스팟 가격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까지 지금 6월 달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가격이 어쨌든 여기 전망이긴 하지만 어떻게 EI에서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망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럼 보장도 없고, 현재 가격이 70불에서 60불, 65불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 조금씩 하락을 해서 결국은 60불 선에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8불 정도. 여기는 WTI, 그 다음에 브렌트. 결국은 60불 위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고, 그게 꾸준하게 앞으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EIA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유와 정유 제품 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원유 생산이 200만 배럴 마이너스잖아요. 1300에서 1100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빠르게 원유 생산이 증가될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스탁은 계속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크루드 오일은 하락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가솔린, 디스테일, 그 다음에 제퓨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있지만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름철이 왔고 휴가철이 왔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솔린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요보다 지금 정유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솔린이 더 많아서
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최소한 2주 동안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고요. 디스텔도 어차피 정유 공장을 돌리면 다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맥스와 미니멈 그 사이에 있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럼 정유 생산과 재고, 수입 및 기타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크루드 오일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정유 공장에 투입한 그 양이 나오죠. 1,546만 배럴 정도 되고, 이는 한 주 차이로 소폭 증가를 했고 1년 전에 비해서 약 200만 배럴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파이너리 캐퍼시티 유틸리제이션인데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88.4% 전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하에서 준 것 자료 중에 또 서머리에서는 어프로블 리파이너리 캐퍼시티라고 해서 91.3%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생산은 가솔린 생산은 약 960만 배럴. 저번 주에 비해서 차이가 거의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약 200만 배럴이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정유 공장에서 작년에 비해서 200만 배럴이 증가한 것은 고스란히 가솔린에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도 늘었고 디젤은 계속 늘어오는 중이었고,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가솔린, 크루드 오일 재고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여전히 높다 수준이. 그리고 크루드 오일 수입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노 체인지. 그리고 뭐 페트롤리엄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큰 변화는 없고요. 현재 보시면 요거는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량도 생산량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현재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정제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그래서 크루드 오일 재고는 감소를 하고요. 근데 크루드 오일을 정유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원유가 감소하는 건 당연하지만 생산된 정유 제품도 감소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정상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수요에 맞게끔 생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잉 생산을 하는 건지 지금 그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파이너리 유틸리제이션과 어퍼러블 리파이너리 캐퍼시티 넘버가 다르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방과 하방을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상승 요인은 이제 100만 명, 하루 100만 명 미국 기준으로 계속 접종을 하고 지금 정상화로 가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6월이 시작되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띄어지면서 6월 1일부터 원유 가격과 그 밖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란과 인도의 그 공급 수요 면에서 그런 악재가 있긴 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는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 달러의 약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연결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 인프라와 기타 부양책이 발표를 됐고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돈은 더 많이 풀릴 거다. 현재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미국 밖의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유럽, 미국, 기타 지역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정적인 경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분위기만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의 재고가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재고는 정유 제품에서 늘고 있다. 현재 상승 요인은 이제 지정학적 불안도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했지 강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일은 늘 발생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나 그리고 그쪽 측에서 약간 조금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을 뿐이지,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해서 원유 가격을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하락 요인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미국 설비 투자 감소,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제 선물 가격 하락 요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감소를 했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인도와 일본, 브라질 계속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그리고 기존의 원유 생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원유 생산국이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약간의 투자만 되고, 그리고 생산한 걸로 지금 수출하면 국제 원유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요인으로 이란이 다는 거는 10월, 11월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수출량이 증가할 거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입니다. 미국 생산량은 약 1100만 배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정유 생산량은 약 1600만 배럴 소폭 증가를 했고, 가동률은 61.3%. 약간 어떻게 가동률과 그 다음에 수치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요약본에서는 91.3%.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은 굴착 시추기 활동 소폭 증가로 보여주고 있지만, 원유 가격 하락과 그리고 현재 셰일 컴퍼니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추기 활동은 크게 늘어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생산 증가, 현재 2020년 5월에 이제 감산 합의를 한 다음에 그 감산했던 거에 40%를 회복을 했습니다. 생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고, 그리고 미국 백신 접종과 원유 수요 증가의 그 영향이 있다는 거, 같이 증가한다는 거, 코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여름철 수요 및 정상화 가속화로 인해서 원유 가격, 가솔린 가격, 그 외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거의 제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거죠. 중국 원유 수요가 감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와중에 정제 마진이 거의 제로가 돼서 더 수입이 감소를 하겠죠. 하지만 정제 마진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지속이 될 건지는 시장 상황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중국이 65불, 70불 이 가격대의 원유 수입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정유 마진이 당연히 떨어지죠. 비싸게 사와서 조금 붙여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우디가 최근에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이슬람 채권입니다. 배당금 지급과 영업 비용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가 68에서 75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상반기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68에서 75불인데 그러면 현재 원유 가격이랑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라크는 브렌트를 사용하니까 지금 브렌트가 72불 22센트. 그러면 이 가격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라크가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우디 다음에 이라크가 좀 격차는 있지만 현재 이란 때문에 2위가 된 상태고 또 잠재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이란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제재를 풀었고 그 중에 이란 관리 중에 상당수가 제재를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약 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 상당 부분을 수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이제 수요 회복이 이제 생산 회복을 앞지르고 있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데 이 걸림돌은 이제 어떤 걸림돌이냐? 이란과 베네수엘라 기타 국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반대로 생산량이 수요량 증가를 능가했을 때 이제 가격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EIA에서 그 슬라이드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0월 그 가격을 이제 예측한 게 있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70불을 돌파했고, 이는 코로나 이전 가격 회복과 그리고 2018년 10월 이후 최대 가격이다.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은 실수요도 있지만 달러의 약세와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달러의 약세가 지금 더 큰 요소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1100만 배럴밖에 생산을 못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에너지 회사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선뜻 과감한 투자와 무분별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WTI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오펙 재고 감소 추세는 여전히 지금 EIA 재고를 봐도 이제 저는 원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그 전에 영상에서도 오펙 재고 감소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가격이 어떻게 들어가든 이제 일관성 있게 집단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은 보수적인 경영, 필요한 투자만, 부채 상환, 자사주, 배당금, 주식 교환, M&A를 할 때죠. 캐시를 절대 쓰지 않고 쓰더라도 적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크게 늘어날 수 없다. 뭐 엑산이나 쉐브론만 봐도 퍼미언 분지에서 크게 시추기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는 회복은 비례한다. 현재 지금 미국과 서유럽에서 규제가 완화됐고 캐나다 국경이 6월 22일 개방될 예정인데 정확한 디테일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경 개방을 이제 제한적으로 하고 요거는 국제 여행자를 말하는 거고요. 미국도 곧 유럽 국가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역시. 그리고 이제 현재 고용 시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고용 시장이 풀려야지 이제 계속 원유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도 많이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그 일반인의 그 에어 트래블 그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는 증가를 했지만 현재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운되고 있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지금 인도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굉장히 하락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노령화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터키, 중국 뭐 브라질도 문제가 있지만 2021년이 2021년 2년 동안 계속 수요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지금 2021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루에 140만 배럴을 생산을 증가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방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고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후원을 받는다면 그 후원금은 제가 더 좋은 자료를 찾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